복합 자료형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비슷한 가변 객체로서 다수의 데이터들을 묶어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다만 각각의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들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면 현재 튜플은 둥근 괄호나 콤마로 나열되어지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하나의 튜플을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반면에 리스트는 네모 괄호를,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나열해 주었던 거죠. 튜플과 리스트는 그저 데이터만 나열을 하면 각각의 나열되어진 데이터가 0번 인덱스로 인덱싱 되어지는 첫 번째 요소부터 순서대로 나열되어 저장되어질 것이고, 딕셔너리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키와 데이터의 순서상 형태로 콜론 기호를 통해서 묶어서 저장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줬어야 될 것이에요. 둥근 가로나 네모 가로나 집합 중가로는 각각의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들을 생성할 때 사용되어지는 괄호일 뿐, 각각의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들을 접근할 때에는 첨자 연산의 의미로 네모 가로 표현만 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하나의 표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와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는 좀 이질적인 성격이 좀 다른 데이터이죠.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들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선 절대 그 내용이 바뀔 수 없는 불변 객체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는 물론 튜플도 수정할 수는 없어요. 튜플을 제외한 나머지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들은 가변 객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어요. 객체 스스로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죠. 다만 다수의 일련의 데이터들을 묶어 가지고 있는 복합 자료형은 마치 다수의 문자들의 묶음인 문자열과 비슷하게 접근되어질 수 있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같이 비교해서 보면 현재 문자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따옴표로 감싸진 문자들의 나열이었다라고 하면, 튜플은 콤마로 나열되어진, 괄호가 있거나 없거나 콤마로 나열되어진 데이터들의 묶음이었고, 리스트는 네모 괄호로 묶여진 데이터들의 나열이었죠. 딕셔너리는 키와 값의 쌍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을 중괄호 안에 나열을 해주면 딕셔너리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되어진 데이터에 각각의 요소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네모 첨자 연산을 통해서 소위 인덱싱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 문자열이다라고 하면 지정되어지는 문자열의 특정 인덱스 번째 요소, 즉 첫 번째 문자가 0번으로 인덱싱 되어져서 0 이상의 양의 정수나 혹은 음수로 인덱싱 되어져서 문자열의 끝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표현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튜플이나 리스트에도 동일하게 접근이 되어졌었죠. 0 이상의 양의 정수를 통해서 튜플이라는 리스트의 제일 앞에서부터 몇 번째 요소를 접근하도록 할 것인지와 혹은 음의 정수를 통해서 마지막에서 몇 번째에 접근할 것인지 등을 나타내 줄 수 있었어요. 문자열과 튜플 리스트는 해당하는 요소에 접근하는 인덱싱 연산이 공통적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반면에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네모가로 첨자 연산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문자열이나 튜플이나 리스트와 다르게 이제는 더 이상 인덱스 번호, 즉 순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 딕셔너리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키와 짝지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접근할 데이터를 찾기 위한 키 값을 네모 첨자 가로 안에 써주거나 혹은 get 메서드를 통해서 해당하는 키 값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 두 표현의 차이점은, 유효하지 않은 키 값이 사용되었을 때 얘는 예외가 발생되어지면서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get 메서드는 유효하지 않은 키 값이 사용되어진다 하더라도 오류 없이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상태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져 가게 될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현재 데이터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와 같은 처리는 문자열 같은 경우는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절대 내용들이 바뀔 수 없었고, 튜플 역시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이지만 그 저장 구조를 수정하지 않는 대신에 빠르게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복합 자료형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을 변경하는 일들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에요. 다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덱싱 연산을 통해서 유효한 인덱스 값을 갖는 요소의 값을 특정 값으로 수정할 수 있었고, 딕셔너리 역시 유효한 키 값을 갖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서 딕셔너리의 특정 키 값을 이 값으로 수정하도록 해볼 수 있었어요. 다만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append나 insert 메서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그저 새로운 키값으로 값을 할당해주는 행위만으로도 딕셔너리에 새로운 키값을 갖는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져서 현재 딕셔너리에 대해서 네모가로 첨자 연산을 수행을 하되 유효한 키값이면 이 값으로 이 키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효과를, 유효한 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값으로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동작이 일어난다라는 점, 리스트의 경우와 대비해서 잘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복합자료형의 특정 요소를 삭제한다라고 했을 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덱싱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삭제할 특정 요소를 델 키워드를 통해 삭제하거나 혹은 슬라이싱 연산을 통해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인덱스 값이 아니라 요소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remov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해당하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일치하는 값을 하나 삭제하는 일에도 사용해 볼 수 있었죠. 자, 반면에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네모가로 첨자 연산과 델 키워드를 사용을 하되 여전히 유효한 키 값을 이용을 해서 내가 삭제할 요소를 명확하게 지정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었고, 현재 복합자료형의 데이터의 모든 요소들을 삭제한다라고 한다면 리스트나 딕셔너리 모두 다 공통적으로 클리어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리스트 같은 경우에 슬라이싱 연산을 통해서 공백 리스트를 집어넣는 행위를 통해 수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더불어서 복합자료형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길이를 확인해 보거나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해 볼 때에는 len이라는 내장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문자열이던 튜플이던 리스트이던 혹은 딕셔너리이던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각각의 요소 값들의 개수를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문자열인 경우에는 그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들의 개수를 얻는 것이고, 투플이나 리스트나 딕셔너리에는 그 안에 유효한 데이터가 몇 개 저장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문자열과 복합자료형에 대해서 좀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차이 나는 부분들도 있죠. 이 차이점 위주들로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적재적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둘 수 있기 바랍니다.